90대 한의사 한 씨는 지금도 직접 환자를 돌보며 한의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에 좋은 음식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그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정정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어보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보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한 씨는 수십 년간 꾸준히 먹어온 음식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음식들이야말로 장수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한 씨의 건강은 한때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50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씨는 몸이 건강한 편이었고 특별히 큰 병을 알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고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의학을 연구하며 늘 몸의 균형과 자연, 치유력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분석하며 생활 습관을 돌아보았습니다. 30대, 40대에는 워낙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점점 피로가 누적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지 못하고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바쁜 날에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간편한 식사로 허기를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 술자리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이러한 습관들이 오랜 세월 쌓이며 몸에 부담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씨는 먼저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알고 있었던 건강한 식단을 철저히 실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견과류와 해조류 같은 자연식품도 더 자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한결 쉬워졌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식품을 찾지만 며칠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변화를 통해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도 보약을 찾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식습관을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고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50대 중반 이후부터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한 한 씨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60대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70대, 80대를 지나 9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약이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챙기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실천한 식단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놀랍다고 하지만 그는 단순한 원칙을 지켜온 결과일 뿐이라고 합니다. 한 씨는 건강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습관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가 우리의 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실천해온 건강한 식단과 생활 방식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소개할 장수식품들은 그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것들로 누구나 쉽게 식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 씨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실천해 보세요.
한 씨가 말하는 첫 번째 장수식품은 발효식품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발효된 음식을 섭취해 왔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국장은 단백질과 유익균이 풍부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씨는 어릴 적부터 매일 아침 청국장을 챙겨 먹었고 그 습관 덕분에 지금도 소화가 잘 되고 위장 건강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면 보약부터 찾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평소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씨가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는 젊은 시절 겪었던 소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30대 후반, 그는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만성적인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식사 후 항상 속이 불편했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위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의학 서적을 읽다가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점을 깨닫고 식단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매일 발효식품을 챙겨 먹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그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강한 향 때문에 힘들었지만 먹다 보니 점점 그 맛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같은 발효식품을 활용한 요리도 자주 해 먹으며 식단을 보다 균형 있게 구성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졌으며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하루 종일 기력이 유지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오후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곤 했는데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이후로는 활력이 지속되면서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발효식품이 단순히 소화 기능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감기에 덜 걸리더라도 회복이 훨씬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발효식품에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익균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장 건강과 면역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한 씨는 이를 수십 년 전에 이미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 온 것입니다. 또한 발효식품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씨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있을 때도 김치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먹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장과 뇌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도 관여하며 장 건강이 우울증이나 불안감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씨는 실제로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고 전반적인 기분이 더 안정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한 씨는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이 피곤함이나 잦은 감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보약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식습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약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씨는 발효식품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무조건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는 된장국을 먹거나 반찬으로 김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국장이 어렵다면
요거트나 낫또처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발효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며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씨는 자신의 건강이 발효식품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다고 확신하며 지금도 매일 한 끼 이상은 발효식품을 포함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소화 기능이 건강하고 속이 불편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좋은 습관을 실천해 온 결과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위한 작은 노력이 오랜 시간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그리고 예방의 시작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한 씨가 추천하는 첫 번째 장수식품, 발효식품. 장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식단에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꾸준한 실천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씨가 말하는 두 번째 장수식품은 견과류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겨 먹었습니다. 견과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특히 심장 건강을 지키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 씨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저하되기 쉬운데 꾸준히 견과류를 섭취한 덕분에 지금도 책을 읽고 연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가 견과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는 한의학을 공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의학 고서를 읽으며 건강한 사람은 평생 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아픈 사람은 약을 먹는다는 문장을 접했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식습관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할지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견과류의 효능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견과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장수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씨는 특히 호두, 아몬드, 잣을 즐겨 먹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호두는 뇌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호두의 모양이 사람의 뇌와 닮아 있어 예로부터 두뇌 음식으로 불려왔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호두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건강한 지방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씨는 매일 아침 호두 몇 알을 챙겨 먹으며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씨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아몬드를 하루에 한 줌씩 먹었고 덕분에 90세가 넘은 지금도 피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잣은 한 씨가 특히 애정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잣을 보양식품으로 여겨왔으며 원기를 보충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씨는 예전부터 체력이 떨어지거나 피로를 느낄 때 잣을 먹으며 기운을 보충했다고 말합니다. 잣에는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는 잣은 작은 열매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다고 말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추천합니다. 한 씨는 견과류를 먹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루 권장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견과류 제품이 있지만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는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섭취하며 가끔씩 직접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셋째, 다양한 견과류를 섞어 먹는 것입니다. 한 씨는 한 가지 견과류만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견과류마다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는 호두, 아몬드, 잣 외에도 브라질너트,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을 번갈아 가며 먹으며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섭취 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수 식품입니다. 한 씨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거나 아침 식사에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는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먹으며 때로는 견과류를 곱게 갈아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는 견과류는 맛도 좋고 휴대하기 편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건강 간식이라고 말합니다. 한 씨는 견과류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견과류를 먹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씨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접하며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해온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씨가 추천하는 두 번째 장수식품, 견과류. 이제부터라도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꾸준한 실천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씨가 강조하는 장수식품은 해조류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미역, 다시마, 톡 같은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해 왔습니다. 해조류는 동양에서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여겨져 왔으며 한 씨는 그 효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 온 사람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나는 채소라고 불리는 해조류가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해조류에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철분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한 씨는 예전부터 몸이 차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은 해조류를 자주 먹어야 한다는 한의학적 지식을 실천해 왔습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피로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와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씨는 평생 혈압 문제를 겪지 않았는데 그는 그 이유를 해조류 섭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해조류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서 장수하는 노인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해조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조류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한 씨는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릴 적부터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해 왔습니다. 장 건강이 좋으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증가하며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 씨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변비나 소화 불량을 겪은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해조류 섭취 방법.
한 씨는 해조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역국을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몇 번씩 미역국을 끓여 먹는데 미역국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시마를 우려낸 국물을 자주 활용합니다. 다시마 육수는 감칠맛이 풍부하여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고 다시마에 포함된 미네랄이 국물에 녹아들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씨는 해조류를 건조 상태로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간식처럼 먹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른 미역이나 다시마를 씹어 먹으면 간단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그는 종종 다시마를 얇게 잘라 간장에 살짝 절여 밥 반찬으로 먹거나 견과류와 함께 섞어 간식으로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바쁜 현대인들도 쉽게 해조류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씨는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실천해 왔습니다. 톳나물 무침, 다시마 장아찌, 김 부각 같은 전통 음식은 해조류를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는 음식이 맛있어야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해조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지루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해조류의 노화 방지 효과. 한 씨는 오랫동안 해조류를 섭취해 오면서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해조류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 비타민 A가 풍부하여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피부는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을 듣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조류를 즐겨 먹었습니다. 실제로 해조류에 포함된 후코이단 성분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주름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이 있는 이유가 해조류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조류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같은 해로운 물질이 몸에 쌓일 위험이 있습니다. 해조류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자연적인 디톡스 식품으로 한 씨는 이를 활용해 몸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 작은 실천에서 시작. 한 씨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먹기보다는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추천하는 장수식품, 발효식품, 견과류, 해조류는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강화되고 노화를 늦추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음식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으며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한 씨는 오늘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건강한 하루를 보냅니다. 90세가 넘은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의 식습관을 참고하여 발효식품, 견과류,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해보면 어떨까요? 장수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모이면 여러분도 한 씨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오늘이 쌓여야 건강한 내일이 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